자, 이번에는 현재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 해놓고서 한번 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세계의 에너지원이 약 85%는 이 fossil fuels, 그러니까 화석연료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화석연료로부터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석유가 가장 많이 쓰이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는 과거는 나무를 많이 뗐었죠. 그리고 이제 수력 발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이게 보시니까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아마 미국의 경우 이제 같아요. 미국의 경우 여기 보니까 1800년도 그때는 압도적으로 이게 나무를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뭔가 콜, 석탄이 이제 발견이 됐지요. 그죠? 석탄은 이제 되게 이제 노광이죠, 노광. 그러니까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나라도 석탄은 많이 매장이 됐어요. 여기 한 9%, 이게 미국 데이터인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쭉 가면서 여기 보니까요, 요 나무를 쓰는 요 비율이 확 줄어들었어요. 1900년도만 해도. 그 대신에 석탄을 무진장 썼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이제 여러분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을 때 그때 연료로 뭘 썼습니까? 그러니까 석탄이죠.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한가득 싣고 다니면서 아궁에다 계속 석탄을 집어넣는 거예요. 화부가 하는 일이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이 이제 타면서 물이 증기가 되면서 그 힘으로 기차가 이제 갔죠. 그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요 노란색이 뭡니까? 페트롤리엄, 내추럴 가스. 이제 여기에 석유가 이제 드디어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어디서 발견됐죠? 제가 기억하는 텍사스인데 그냥 땅에서 그냥 막 석유가 났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정말로 이게 소중한 에너지 원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3%는 수력이나 이제 원자력 발전. 그러다 계속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요 비율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제는 결국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1975년에 여기가 석탄과 이 석유 그리고 또 천연가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추럴 화석연료죠. 그러니까 18 더하기 73이 얼마요? 이게 91%. 그리고 이게 원자력 발전이 좀 증가하면서 나무는 이게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85%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이 워낙 한 70%가 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원이 이동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다 나무를 이제 베서 다 연료를 썼습니다. 밥하는 데 쓰고 난방하는 데 쓰고 그죠? 음식하는 데 이제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요, 60년대만 해도 산이 울긋불긋했어요. 왜냐? 나무를 막 베가지고서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때요, 산이? 음? 되게 이제 산이 이제 산화철이 많으니까 산화철이 붉은색이거든요.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기 김동린가요? 김동린 소설 보면은 붉은 산이라고 이제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소설인데 단편 소설인데 한번 여러분 저 기회가 되면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일제 시대 때 하도 이제 못 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간도로 넘어간 겁니다. 북간도로. 저 친척 한 분도 이제 거기 이제 살다 오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떠니까 중국 사람들 소장농으로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워낙 그 저기 뭐니까 소장농을 그냥 막 착취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항의했다가 뭐 허리가 부러져서 죽고 하여간 그런 얘기입니다. 약간 좀 슬픈 얘기예요. 그때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제 3인칭 화자 저 그 관점에서 쓴 건데
붉은 산이 보고 싶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그랬는데 이제 언제부턴가가 여러분 아마 기억 못하겠죠. 지금 여러분 20대 초반이니까 아니면 뭐 저기 10대 후반이든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조림 사업에 아주 성공한 국가로 꼽힙니다. 물론 어떤 나무가 있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그 주 원인이 식목일날 나무를 막 심어서 그런가요? 저도 어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해도요 나무를 심으러 갔습니다. 근처 야산에. 그러면 이제 나무를 많이 준비해 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심고 그러다 물 주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나무 심어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심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우리나라 이게 숲이 산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나무로 울창한 것이요 에너지 이동 때문에 에너지 정책 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처럼 여기 미국의 경우처럼 나무를 막 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석탄을 썼어요 우리나라.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석탄이 많이 나잖아요. 저기 강원도에서. 그래서 석탄으로 다 연탄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탄 보일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탄 보일러뿐이 아니고 그냥 연탄 아궁이 그러다 보니까 연탄 가스로 죽는 사람도 아주 속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무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하죠. 그냥 사서 쓰면 되니까 나무 하려면 가서 또 나무 베어야 되고 그죠? 또 화력도 저기 석탄이 나무보다는 훨씬 높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에너지 자체가 그죠? 이제 나무에서 석탄으로 옮겨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석유로 가고 또 천연가스 지금 동시에 쓰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무로 보호한다고 그냥 대체 에너지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뭐 그 어기면은 뭐 벌금 매기고 뭐 온갖 불이익을 줘서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괜히 사람 저기 인심만 사나워지고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여담이지만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원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가 또 굉장히 그리고 솔라 에너지 그것들이 또 지열 조력 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원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이제 제가 저 그림을 안 갖고 왔는데요 책에도 없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미미해요. 너무 미미해서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즘 이제 솔라 에너지가 좀 또 윈드 에너지도 있죠 풍력 그것도 이제 조금씩 증가시키려 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만 의존하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저 솔라 에너지 막 정부에서 막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뭐 산도 깎고 뭐 호수에도 막 이렇게 솔라 패널을 그런데 아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의 특혜가 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패널이 다 그냥 평생 갑니까? 어? 뭐 잘 가야 한 5년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떡 할까요? 그거 저기 설치 그거 제거하는 것도 문제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 또 윈드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이 단가가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윈드 에너지는 단가가 무진장 들어요. 하나 세우는데 이제 많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바람이 잘 불고 그러면은 그거 이제 단가 이제 뽑아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바람이 세게 부는 경우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관령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저 풍력 발전기가 세워져 있대요. 보니까 뭐 멋있게 세워져 있는데 안 돌아가더라고. 제가 갔을 때가 이제 바람이 단지하면서 이제 그랬는지요. 어쨌든 그러니까 핵심은 뭐 하나가 좋다고 해서 그쪽만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회 나가서 생활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 누가 주장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잘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만병통치약은 없는 겁니다.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분야가 다 골고루 발달해야 돼요.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시대별로 어떤 쪽의 에너지가 더 유력한 건 있죠. 그죠? 요즘 뭡니까? 우리나라 저기 핵융합 그거 발전하는 거 우리나라가 이제 초창기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했거든요. 그건 참 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끔 나오잖아요.
핵융합 발전 시간을 지금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몇 초 됐다. 그 다음에 지금 분단인가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아니 안 되고 굉장히 그냥 쭉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언젠가는 되겠죠. 그렇지만 핵융합 발전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식으로 선전하면요. 그거는 진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 잘 명심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은 한때 그러니까 지금 10여 년 전에 학부제가 한참 막 유행했을 때였어. 학부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권을 준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인문계 보면은요. 인문계 많잖아요. 무슨 뭐 국어국문학 뭐 도고동문, 불어불문, 뭐 그것도 중어 중문, 뭐 일어일문 뭐 많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국사학과도 있고 쭉 많고 세계사 뭐 그거 있는데 그거 갖다 학부제를 해가주세요. 다른 그 언어 영어하고 중국어 몇 개 빼놓고요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누가 독일어 배우고 누가 불어 배웁니까? 근데 그게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이게 골고루 인재를 키워야 되고 골고루 육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시간이 한 세대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대만큼 빵꾸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학부제가 지금 다 원상태로 됐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도 학부제 하다가 안 할 수가 없죠. 정부에서 압력을 넣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제가 있던 이과대 이과대도 어때요? 어? 물리, 화학, 수학, 생물, 지구과학 그렇게 이제 5개 있었는데 학부제로 해가지고서요. 응?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물리학과는 사람 진짜 안 가고 생물학과 같은 데 많이 몰리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이 뭐 어쨌든 여러분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을 잘 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골고루 발전해야지 그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기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너무 과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 한번 보겠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화석 연료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게 석유 매장지가 계속 발견이 되잖아요. 진짜 저는 도대체가 석유가 얼마나 지구상에 매장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74년에 로마 클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수한 대학교 교수들이 어디죠? 로마에 모였나? 그래서 지구 미래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 클럽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 그래서 뭡니까 아주 암울한 보고서였어요. 그게 이제 몇 번 보고서를 냈는데 다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석유는 앞으로 50년 뒤면 고갈된다. 석탄은 한 뭐 200년 간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70년대인데 지금 고갈됐나요? 아니죠. 더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서 그 매장지를 계속 찾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쉐일가스가 또 발견됐잖아요. 쉐일가스. 저 땅 밑에 한 2, 3km 밑에 이제 쉐일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저 가스 형태로 있든지 아니면은 오일 형태로 그죠? 그 액체 형태로 있든지 그게 이제 그거를 꺼내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것도 방법도 개발했어요. 프랙처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저기 누굽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그걸 캐내서 미국이 에너지를 수입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수출한다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 기름값이 아주 대폭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그거 캐나다가 환경 오염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면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무진장 생기고 기름값이 무진장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지금 여러분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죠. 저처럼 이제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실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뭐 비판한다기보다도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저 화석 연료는 굉장히 소중한 연료다. 그죠? 뭐 그런 걸 일단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고갈성이에요. 화석 연료는 한번 이제 캔에서 이용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CO2로 다 없어져요. 그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열 에너지를 받고 또 이제 석유로부터 온갖 우리 이저 좋은 물건 우리가 생활용품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커모더티 케미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 쓰는 물품의 80%가 어디서 나오죠? 석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소중한 자원이 석유인 거죠. 우리가 잘 아끼고 막 마구잡이로 캐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석유와 그리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하이드로카본 탄소에 여기 보니까요.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다 있죠. 그죠? 여러분 그냥 한번 참고 이제 해주기 바라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앞에 이게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기체고 밑에 어디입니까? 뷰텐부터인가요? 뷰텐도 이거 기체죠. 펜테인부터인가? 이거는 이제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게 분자량이 더 커지면은 아스팔트 원료가 되는 이게 피추라고 하죠. 이런 거 고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솔린은 어디냐? 여기 그죠? 펜테인부터 한 뭐 이게 10이니까 탄소가 10개 붙어 있으니까 뭐죠 이게? 데케인 그죠? 이제 그 정도가 이제 가솔린 액체니까 가솔린 원료로 쓰인다. 그러니까 가솔린은 단일 물질 아닙니다. 단일 화합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좀 커지면은 케로신 또 제트 퓨얼 그 디젤은 탄소가 15 내지 25 그죠? 이때 히팅 오일 우리가 이제 떼서 태워서 저 난방하는 데 쓰고 또 루브리케이팅 오일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분자량이 커지면 약간 끈적끈적하죠. 그러니까 점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루브리케이팅이 뭐예요? 이게 윤활제 같은 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케로신을 이게 크래킹하죠. 크래킹. 그러니까 잘라낸다는 거예요. 크래킹. 그러니까 파이로레틱 크래킹이니까 뭡니까? 열을 가해서 열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솔린이 된다. 이게 잘라지니까 분자가 여기 푼 것들이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가솔린을 예전에 보면요. 엔진에 너킹이라고 있습니다. 너킹이 뭐죠? 똑똑똑 두드린다는 뜻이잖아요. 너킹 문제가 이게 이제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60년대 뭐죠? 60년대 후반 그때 자동차 가끔 보면요. 딱딱딱딱 소리 나는 게 있었어요. 그거 이제 너킹이라고 합니다. 왜냐? 저거죠. 자동차가 이제 여러분 보면은 되게 이제 사행정이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요. 자동차 이제 가솔린을 이제 딱 그때는 기화를 뭘로 시키냐면은 요즘은 퓨얼 인젝션으로 하는데 그때는 카브레타가 있어가지고서 외부에서 공기를 많이 흡입해요. 그래서 가솔린이 섞습니다. 그럼 가솔린이 이제 기화가 되죠. 물론 잘게 이렇게 일단 분무를 해죠. 그래서 섞은 다음에 그걸 엔진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엔진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저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쭉 압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끝에 갔을 때 그때 딱 폭발해야지 그게 가장 힘이 좋게 이제 피스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딱 그 저 진짜 폭발할 시점보다 좀 앞에서 그냥 자연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뭐 나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딱딱 서 소리 나면요. 그럼 엔진이 성능이 좀 저하가 돼요. 네? 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죠. 그죠? 왜냐면은 이제 워낙 그저 엔진 기술이 발달해서 근데 그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테트라 에틸 레드라고 해서 요 물질을 집어. 근데 이 물질을 집어넣으면요, 그 낙형 현상이 없어져요. 근데 이런 거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물질을 찾아냈는지 저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안 좋은 것이 여기 납 있죠, 납. 이게 이제 엔진에서 탑니다. 그럼 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다 타버리고 납이 어디로 갑니까? 엔진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이 배기가스를 통해서 나와요. 납은 진짜 유독한 성분 중에 아주 유독한 그 이제 헤비메탈 그죠? 중금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unleaded 가솔린이라고 해서 이거 발음을 unleaded 하면 안 돼요. 레드가 납이죠. unleaded 가솔린. 그래서 다 지금 이거 써야 합니다. 지금 납이 섞여 있으면요. 이거는 법으로 이거 못 쓰게 됐어요. 그죠? 미국에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레디드 제가 이제 88년에 유학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거 레디드 가솔린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못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추럴 가스니까 내추럴 가스는 뭘로 되어 있느냐? 주로 이제 가스니까 메테인, 그죠? 에테인, 뭐 프로페인, 뷰테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LNG 뭡니까? 우리 LNG도 많이 LNG 선도 있잖아요. 많이 가서 이저 수입해 보죠. LNG는 liquefied natural gas. 그러니까 이제 가스를 압축을 하면은 이제 가스가 됩니다. LPG 뭐죠? LPG 이거는 내추럴 페트롤리엄 가스 그죠? 액화 천연가스 또는 액화 석유가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 이제 가장 많이 먼저 쓰였던 그 화석 연료인 뭐 석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석탄은 좀 지저분해요. 제가 봐도.
왜냐 석탄을 태우면요 아주 깔끔하게 잘 타면 좋은데 물론 석탄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석탄은 되게 재를 남겨요. 재. 응? 어릴 때 연탄을 많이 태웠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엄마가 어머니가 연탄을 이제 밤새 태우면 이제 하얗게 돼요. 그러니까 석유처럼 깔끔하게 타서 아예 없어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재를 이제 버리는 게 이제 연탄 모양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거 갖다 이제 집게로 집어가지고서 이제 버리는 게 이랬어요. 그나마 이제 겨울에는 좋죠. 왜냐면은 빙판 같은데 연탄을 이거 갖다 뿌리면은 아주 좋거든요. 안 미끄러지고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제 석탄은 매장량이요 석유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석유는 이런 속도로 쓰면은 워낙 석유 쓰는 속도가 높으니까 석유는 그래도 한 100년은 남아 있다고 치면은 석탄은 몇백 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석탄은 아직도 매장량이 엄청나죠. 근데 이제 석탄은요 아주 종류에 따라서 질이 아주 뭡니까 좀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요 리그나이트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이거는 갈탄이야 갈탄 제일 안 좋은 거. 응? 그러니까 이제 화력도 안 좋죠. 왜냐하면 탄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71%.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태워봤자 그렇게 화력이 좋지 않죠. 그 서브 비투미너스는 이거는 서브니까 역청탄. 이건 좀 좋아요. 그냥 비투미너스는 역청탄. 이건 좀 더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안트라사이트라고 해서 무연탄입니다. 무연탄. 이게 이제 가장 화력이 좋은 거죠. 그죠? 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석유도 석유 생산지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중동산이냐 뭐 서부 텍사스산이냐 무슨 산이냐 해가지고서 석유는 뭘로다가 제가 질을 따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하나가 황이 얼마나 들어있냐. 황. 이 석탄은 황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석유는 황이 많이 있어요. 황이 있으면은 그대로 태우면은 SO2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그런 걸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석유를 쓰려면은 탈황 있죠? 디설프라이제이션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황이 많으면은 질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석유를 채굴하는데 이게 지하 갱도로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위험하죠. 어, 그리고 이제 하이 설퍼 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역청탄 같은 경우는 탄소의 함량이 높긴 한데 황의 함량도 높아서 이거는 그대로 태우면 좀 곤란합니다. 애시드 레인 그러니까 SO2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은 이게 이제 대기에서 산소랑 반응해서 SO3가 되고 그게 물과 반응하면은 황산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석탄은 여기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다 이게 성분이 다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